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증시 상황이 참 좋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분들의 속을 썩이던 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맞습니다. 조선업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오나요? 제 귀엔 점점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소식, 해상풍력선 소식으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올해 해상풍력선에 10조어치 가까운 발주가 본물 터지듯 쏟아질 거란 전망인데요. 영국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해상풍력의 성장을 토대로 해운 투자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칼럼 케네디 애널리스트는 작년에 28척의 풍력 터빈 설치선 WTIV와 24척의 커미셔닝 서비스 운영 선박이 계약되면서 상당한 해상풍력 관련 주문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최대 연간 78억 달러, 약 9조 9,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도 관측되고 있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조선해운 부분 주요 업체들은 WTIV 호황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 조선 빅3 중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글로벌 선사 NAT와 WTIV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후 지금까지 NAT로부터 WTIV 2척을 수주했어요. 여기에 대만 해운사들이 최대 20척 규모 1조가량의 메탄올 동력 피더 컨테이너선 발주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에버그린과 양밍해운은 1500에서 3000TEU급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국 조선소를 포함해 한국과 중국 업체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발주 규모는 최소 10척에서 최대 20척으로 이 20척 발주 시 약 1조 원의 잭팟을 터뜨릴 수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한껏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조선소는 대만 선사와 맺은 수주 2년과 메탄올 동력 컨테이너선 건조 경험이 있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대만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를 기피하고 있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정말 조선업에 슈퍼사이클이 오는 걸까요? 그 여파로 저희 채널도 혹시 같이 터지나요? 관련 내용 조태용 기자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 조선업에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선업과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주가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중공업의 주가인데요. 딱 보면 알 수 있지만은 1년치 주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어떤 부침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모 양쪽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그로에서 나온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타이완발 1조짜리 컨테이너선 발주가 시동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컨테이너선이냐? 메탄올 동력 컨테이너선입니다. 메탄올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선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 선박보다 유해물질 배출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같은 탈탄소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상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군이니까 당연히 가격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의 조선 시장을 봤을 때는 중국이 물량 면에서는 강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이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탄올 동력선은 우리나라의 HD 현대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타이완과 중국의 관계 어때요? 거의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선주들이 중국에 발주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선이 과연 슈퍼사이클이냐?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력인데요. 이거는 HD 현대중공업의 공시 자료입니다. 이쪽 내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직원에 대한 사항이 있죠. 지금 현대중공업 직원이 몇 명이냐? 쭉 내려보면은 3월 말 기준으로 12,742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말보다 한 100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에요. 국내 조선산업과 관련한 인력이 2014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불황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인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인력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HD 현대는 지난 1월 그리고 3월 이렇게 두 차례 대졸 공채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두 차례 공채를 진행한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만 이렇게 인력 채용에 나섰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는 한화오션 웹사이트입니다. 쭉 내려오면은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선대요. 제목부터 아예 대규모라고 써놨습니다. 한화그룹에 편입하기 전에 특히 인력 이탈이 많았던 게 생산과 설계 분야라고 해요. 이쪽에서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해서 강점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이 많았던 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최근에 휴가도 늘리고요. 또 어떤 그 연봉 체계 같은 것들도 다시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근로자들의 마음을 붙잡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면 역시 인력난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화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인력이 줄어들었는데요. 조선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어느 정도는 숙련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뭐 용접 같은 거 할 때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해요. 특히 수중 용접 같은 것들은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곧 회사의 경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사들의 실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거는 조선업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배라는 거는 한 번 만들면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다음 달에 새 거 살래 이러는 상품이 당연히 아니죠. 30년 정도를 일반적으로는 사용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라는 거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만들어놨다가 바로 상품을 건네주는 그런 산업도 아니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도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영장처럼 생긴 도크가 있는데요. 이곳이 비어야지 새로운 선박을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비고요. 여기서 배를 새로 만드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를 주문을 하면은 최소 3년 정도는 지나야지 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주가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개선되는 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반기 주목 포인트가 있는데요. 조선업 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대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는 이런 인력의 투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거는 실적 개선의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2021년쯤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나서 선사에서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때 수주한 물량에는 뭐 저가 수주 문제도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실적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주요 조선사는 2026년까지 발주가 전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수주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특히 LNG 운반선, 요즘 각광을 많이 받는 이 LNG 운반선 쪽은 2027년 수주 물량도 지금 받고 있을 정도로 수주가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한 2025년까지는 실적 개선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조금씩 그 가능성, 현실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선업은 주가도 업황도 단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사이클이 움직이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업황도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과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길게 봅시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원자재 모르면 정말 손해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도 정부가 590만 톤 규모의 리튬 채굴권 경매를 추진합니다. 이번 경매의 낙찰 기업은 인도 최초의 대규모 리튬 매장지를 개발할 권한을 가지는데요. 이 리튬 매장지는 약 590만 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5.7%를 차지하며 7번째로 매장량이 큽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죠. 전기차 시대를 맞아 리튬 수요도 급격히 늘며 하얀 석유로 불리고 있고 또 지난 2년 동안 가격도 1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친환경 사업 청사진의 중심에 있는 계열사로 리튬 외에 석탄과 구리 등 해외 광산 개발에 적극 참여하며 2000년대 후반 자원 개발 사업으로만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인미정부도 눈여겨보고 LX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 국내 자산운용사 부산 에쿼티 파트너스 BEP가 필리핀 히토류 채굴기업 PGMPI의 전략
적극적 투자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BEP와 PGMPI는 필리핀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니켈, 지르코늄, 니오뷴, 하프늄 등 핵심 광물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계 10위 리튬 생산국인 나미비아가 가공되지 않은 리튬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최근 일부 광산 기업들이 해외 테스트를 위한 샘플을 보낸다는 구실로 대량의 광물을 국외로 반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하면서 이번 미가공 리튬 수출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뺏고 빼앗기고 또 따내고 원자재 전쟁 정말 치열한데요.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연말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자율주행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대차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자율주행 파트너사인 우버리프트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소식인데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 서비스와 자율주행 음식 배달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미국 차량 호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양대 강자입니다. 이번 파트너십 강화를 토대로 안정성을 높여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로보택시는 5단계인 완전 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 4로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운영됩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웬만한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죠. 이 기술력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알고 보니 이 로보택시는 아이오닉 5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차 지붕에 설치된 원통형 라이다를 비롯해 차 곳곳에 설치된 30개의 센서를 통해 차 주변의 360도 환경을 인식하고 최장 300m 전방의 도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됐죠. 자율주행 기술이 하루빨리 발전해서 저도 좀 편하게 출퇴근하고 싶네요.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투하십시오.